네, 2020년 12월 12일 12.12네요. 12.12네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공격 대 추미애 문재인 방어. 윤석열 공격 대 추문 방어입니다. 희대의 검법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다툼이죠. 비리 법권천이란 말 아십니까? 지금도 비리 법권천, 이걸 부제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직에서 이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징계위를 구성했는데, 징계위 구성에 미법성이 있다라는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이번 법무부가 만든 징계위 구성 멤버, 징계위원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외부위원입니다. 검찰, 법무부 위원이 아니라 사퇴하자. 정한종 교수입니다. 이분을 새 외국어대학 교수인데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고요. 새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그것이 위법이다라는 주장을 담은 겁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은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놓은 예비위원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으니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이 이번에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적법한 위촉 절차였다. 정한준 교수를 외부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준 교수가 교수를 위촉한 사유는 기존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걸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검사징계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5조입니다. 그 중에 6항이 문제인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청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못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그러니까 기존 위원 중에서 직무 대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징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이 구절을 세밀하게 분석한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한 모양입니다. 자, 분명히 이 법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죠, 기존 징계위원 중에서 직무 대리를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한준 교수를 새로 징계위원회에 임명한 다음에 그를 직무 대리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군가 사퇴를 한 게 사실인가, 그리고 징계위원들은 누구였는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동아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징계위원 한 명이 사퇴한 건 사실입니다. 징계회가 열린 12월 10일자에 나온 동아 언론을 보게 되면 그 사퇴한 분은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학 역사학과에 있는 그냥 A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12월 달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A 교수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했는지가 계속 공개가 되지 않아서 공개하라 그랬는데, 징계회가 열리는 날 정한중 외국어대 교수, 민변 소속이죠, 그가 임명됐다는 게 알려졌고, 그가 위원장 대리까지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요, 이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법무부 보도자료인데,
12월 9일 날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통해서 징계위원을 밝힐 수 없다. 징계위원을 미리 밝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징계가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차관은 당연히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석하니까 그 나머지는 누구인지 공개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딱 징계가 열리는 날 A 교수가 징계위원회인데 사퇴를 했다는 게 알려졌고, 정한준 교수가 새로 위촉돼서 들어왔고 추장관을 대신해 직무 대리를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6항은 분명히 징계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퇴를 얘기하는 거겠죠. 새로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예비위원 중에서 한 명이 직무 대리를 하게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위원장, 직무대리는 기존 위원, 예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측은 기존 징계위원의 사퇴를, 지금 A 교수가 사퇴했잖아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다 라고 보고 정한준 교수를 새 위원에 임명했고 또 뭐 직무대리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무부의 주장하고 이제 윤석열 씨 측 주장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위원직은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그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위원직은 유지한다는 것인데, 근데 사퇴했잖아요. 위원직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한준 교수를 새로 지정했잖아요. 사퇴했는데 이거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검사징계법 5조 4항은 외부 징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A 교수가 임기를 다해서 물러나냐? 아닙니다. 보도 나온 대로 중간에 사퇴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예비위원 중에 한 명을 징계위원 대리로 올려야 되는데, 법무부는 A 교수의 사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정한준 교수를 새 징계위원에 지정해서 직무 대리까지 맡겼습니다. 자, 저희 분석은 이런데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할지 지켜보십시오. 또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헌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징계위에서 징계를 열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장관 주도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위헌을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자, 헌재가 이러한 윤 총장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징계위 절차는 정기회는 열리지 못하죠. 현재 이 사건은 헌재에 9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논의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는 돼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다음 징계회를 12월 15일 날 열기로 했는데 그 전에 결론이 나올지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그 12월 12일 날 징계회가 열리면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준 교수와 당연직인 이영구 차관에 대해서는 또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12월 10일 징계회 때도 이런 기피를 했었는데 징계위원들의 이력과 성향이 문제될 거 없고 위촉 과정이 모두 적법하다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 10일 날 열렸던 일체 징계회에는 외부 징계위원 한 명이 참석하지 않은 건 분명히 이건 또 다른 사실입니다. 외부 징계위원이 3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퇴해갖고 정한준 교수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정 교수가 들어오고 2명의 더 외부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1명이 안 왔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한 사람은 정책 사건이 나고 사퇴를 하고 한 분은 아예 출석을 안 했어요. 따라서 추장관 측 법무부 측에서 3명, 차관하고 검사 2명이 들어가고 비검찰 측에서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만 와서 5명만으로 겨우 열렸습니다. 그 2명에 누가 참석했냐 보니까 새로 임명된 정한준 교수하고 원래 징계위원이었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근데 안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했던 분이죠. 정 교수는 민변 출신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검사 측, 법무부 측, 또 외부 사람 둘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법무부 쪽 아니냐.
시비가 일 수 있죠. 윤 총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출석하지 않은 징계위원은 누구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안 왔는지, 개인 사정이라고 밝혔는데 개인 사정이 뭔지, 아까 A 교수는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사퇴를 했는데 이분 사퇴까지는 안 했지만 이분이 누군지 왜 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 총장 측에서 하나하나 걸고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검사 징계법을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이 법을 막상 써보니까 법의 맹점, 이게 맘대로 징계를 못한다는 맹점을 딱 잡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입니다. 61년생, 제 또래입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고를 나와서 79학번으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79학번 동기가 바로 윤석열 씨입니다. 나이는 한 살 차이 나는데 조금 입학이 빨랐는지 같이 둘이 대학을 들어갔고, 이분은 중간에 군대 갔다 온 것 같아요. 사법시험은 늦어갖고 이완규 씨는 90년에 합격했고 윤 총장은 91년에 합격합니다. 사법연수원은 둘이 같이 들어가서 동기입니다. 네. 근데 이완규 씨가 검사를 했는데 이분 친구들 저도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깐깐하고 원칙주의자고, 그렇다고 인정이 없는 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가족끼리 만난다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상당히 깐깐하고 빈틈없고 그런 사람이랍니다. 천생 검사라는 거죠. 이 양반이 2003년 대건 연구관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이 프로를 만들어서 TV에 출연해서 검사들하고 맞짱을 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하자는 거지요 하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나섰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이 이완구 검사입니다. 검사의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등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산지청장 쭉 해서 지청장이면 부장급 검사죠. 그 다음에 차장검사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있는 지청장, 부천지청장까지 해서 검사장은 못 되고 부천지청장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2017년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거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짱을 떴던 검사고, 또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구나 하고 나왔겠죠. 이 양반의 전공은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입니다. 이 양반이 이완규 씨가 현직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딱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씨를 해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준 사람이 이영렬인데 그분을 특활비 사건으로 해임하고 윤석열 씨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할 때 자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임명한 거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걸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띄웠던 사람이 바로 이완규 씨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 정부를 탁 건드렸고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를 건드렸으니까 2017년에 그냥 옷을 벗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윤 총장은 자기의 대학 입학 동기이긴 하지만 자신도 비판했던 이완규 씨를 변호사로 세운 거는 상당히 주목할 대목이에요. 두 사람 다 성격이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이들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추문 연합이라 그럴까요? 추문사단과 일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서울법대 연합대, 경희대 한양대 연합이 이 법적 투쟁을 들어간 겁니다. 저는 민변이 하는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민변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누구를 이렇게 고립시킬 때 계속 소송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소송폭탄. 대표적인 게 문재인은 공산당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인데 계속 소송이 날아갑니다. 형사 민사 날아가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반대가 벌어졌어요. 이완규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거꾸로 윤 총장 측에서 계속 법적으로 거는 겁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전문가들이 추문사단에 소송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통치행위라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온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떨컥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딱 이제 초법적으로 마음대로 탈핵 정치를 하고 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 법치를 해야만 하는 이 법대 위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건 아주 잘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비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비리법권천. 잘못된 거는 이치만 못하고, 이치는 법만 못하고, 법은 권력만 못하고, 권력은 하늘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제일 센 거, 그 다음에 권력이고, 그 다음에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과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권력이 더 세다 그랬습니다. 이 비리법권천, 비리법권천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건 군주정을 해서 군주정을 할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공화정이고 공화정은 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법을 무시한 게 누굽니까? 그게 옛날에 5.16을 했던 박정희가 법을 혁명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라고 한 게 김영삼 씨였죠. 또 12.12로 또 법치를 무시했다는 게 이 공화정을 주장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통치행위다라고 마구 나오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근데 이걸 딱 법의 잣대로 끌고 들어가는 게 지금 윤석열, 이완규 이 컨비네이션이 지금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도 비리 법권천이냐? 왜? 왕정 때는 가능하죠. 군주정 때. 지금도 그거냐? 그 질문입니다. 비리 법권천인지 아니면 비리 권법천인지. 뭐 천하를 하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권력이 먼저인지 법이 먼저 따져야 됩니다. 법이 더 앞섰다고 하면은 공화국이겠죠. 아니면은 비권 법리천인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거 보다가는 권력이 세고 권력보다는 법이 세고 법보다는 이치가 더 높아야 되죠. 이치다 보면 하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늘과 이치 그리고 법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리법권천 세상에서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비리권법천이 될지 비권법리천이 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비리법권천이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싸움, 이완규 변호사가 참여해서 문재인 정권하고 추문사단하고 흥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고맙습니다.